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가능할까? 60 넘으면 어디에서도 안 써주지 않나? 만약 지금 이 질문이 마음에 스쳤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60살이 넘은 분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들은 민간 회사가 아닙니다.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고 4대 보험이 전부 적용되며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아도 믿지 않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하고 지나쳐 버리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 한잔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보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앞으로 관공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유튜브에서 뭐 준다고 해서 왔어요. 영상 보니까 혜택이 있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나 상담사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상담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고령자 친화기업 채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일자리에 지원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상담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고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하나하나 안내해 줍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꼭 이 표현대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60 넘으면 일자리가 없다. 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끊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 몇 해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특히 60에서 65 사이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라고들 합니다. 체력은 아직 괜찮고 일할 의지도 충분한데 막상 일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하나의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고령자 친화기업입니다. 이 제도는 60살 이상 어르신을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르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르신 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아래 운영되고 근무 조건과 급여, 복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 회사나 이름만 올려놓고 사람을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기업 수는 이미 수백 곳에 이르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월급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급여와 근무 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앞선 이야기에서 고령자 친화기업이 어떤 제도인지 왜 만들어졌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월급은 얼마를 받는 거냐?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최저기준 이상이 기본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대략 180만원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 쌓아오신 경력이나 기술이 있다면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 관리나 책임이 필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분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자면 바로 보험입니다. 나이 들면 보험 제대로 안 들어주지 않나?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고령자 친화기업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근무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제 근무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무리하게 일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근무 시간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입니다. 주중 근무가 기본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리한 야근이나 장시간 근무는 거의 없습니다. 연차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한 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날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퇴직금인데 고령자 친화기업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건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고령자 친화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분야별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관련 분야입니다. 김치나 반찬을 만들고 떡이나 빵을 제조하는 일입니다. 평생 집에서 요리를 해오신 분들, 단체 급식이나 음식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 관련 분야입니다. 설계 보조, 감리, 현장 관리처럼 경험이 중요한 업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입니다. 태양광 설비 관리, 환경 정비, 정화 작업 같은 일들입니다. 야외 작업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업무 강도가 조절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나 음식점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른바 실버 바리스타 일자리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커피 제조와 응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제조업 분야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류 관련 작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반복 작업이지만 안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는 청소나 시설 관리, 화단 관리 같은 업무입니다. 건물 내부 청소, 시설 점검, 조경 관리 같은 일들로 익숙하고 안정적인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기술직도 있습니다. 회계, 세무 보조, 법률 관련 업무, 번역 같은 일들입니다. 이 분야는 오랜 경력이 그대로 자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네. 고령자 친화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의 선택지가 넓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건강, 학력, 거주지 조건과 함께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여와 근무 조건 그리고 실제 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계실 겁니다.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과연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령자 친화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나이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6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60이 넘으셨다면 기본 조건은 이미 충족하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70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80은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괜찮고 출퇴근이 가능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나이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대단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으며 업무 중 큰 무리가 없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 배치도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학력입니다. 이 부분에서 괜히 위축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를 많이 못 나와서 안 될 것 같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든 중학교만 나오셨든 대학을 나오셨든 모두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입니다.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관련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경력이 없는 분들은 기본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 배우면서 적응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거주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사람만 되는 거 아니냐? 지방은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고령자 친화기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근무 시간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형식적인 고용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일정 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중에만 근무해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고령자 친화기업의 면접은 일반 회사 면접과 다릅니다.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일하고 싶은지, 건강은 어떤지,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더 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멀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녀보면 거리 이동 시간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근무 환경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장이 너무 좁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르신들은 과거와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좋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무엇보다 일하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통계를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소득과 일상의 리듬을, 기업에게는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자격 조건과 오해, 그리고 이 제도의 배경까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연락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조건은 알겠고 나도 해당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지? 지금부터는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화 상담입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령자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채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을 기준으로 담당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담당자는 현재 근처에 어떤 고령자 친화기업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안내해 줍니다. 이때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나 과거에 하셨던 일, 원하는 근무 시간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전국 고령자 친화기업 목록이 정리되어 있고 지역별, 업종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 하시려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분이나 손주분에게 잠깐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께 고령자 친화기업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줍니다. 시니어 클럽 역시 어르신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도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용센터가 고령자 친화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월급을 받을 통장 사본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고 걱정하시는데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경력이 많지 않다면 가정주부로 생활, 자영업 운영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건강 관련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식품을 다루는 업무의 경우에는 간단한 건강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시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서류를 확인합니다.
나이, 거주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면담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 왜 일하고 싶은지,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이 정도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면담이 끝나고 근무가 결정되면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건강 확인을 거칩니다. 혈압이나 기본적인 검사 정도로 크게 부담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월급, 근무시간, 휴일, 퇴직금과 같은 내용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때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물어보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꼭 기억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지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방법과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기억해야 할 말이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되셨을 겁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겠고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이 왜 기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단기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점차 늘리고 있고 기업 선정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지역 확대입니다. 그동안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기회가 몰려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고령자 친화기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분야도 더 다양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업, 관광, 문화 분야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간 관리, 관광 안내와 해설 같은 일자리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데나 막 지원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곳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여러 곳에 동시에 알아보셔도 됩니다. 조건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면담이나 상담에서 절대 과장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나중에 본인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출퇴근 거리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네 번째, 가능하다면 근무 환경을 직접 보십시오. 작업장이 너무 비좁지는 않은지,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65살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과거와 다릅니다. 건강 상태도 좋고 경험도 풍부하며 무엇보다 아직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예순의 모든 것을 멈추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소득과 사회적 역할을, 기업에는 책임감 있고 경험 많은 인력을, 그리고 사회 전체에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를 알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가족이나 주민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분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당당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